매년 4,800억. 지금 2조 적자 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사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보증공사가 입찰해요 지금. 여러분 경쟁자가 보증공사야 지금은. 하지만 가끔씩 이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빨간 줄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건 경쟁률이 안 높아요. 2대1, 3대1 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저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죠. 그죠? 2달 뒤에 1억을 벌어드립니다. 뭐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체질이 안 맞잖아요. 제가 그런 거. 너무 거짓말 같잖아. 그죠? 저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사기를 쳐야 되거든요. 못 치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성격 이렇게 살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갈게요. 소풍처럼. 아시겠죠? 권리 분석의 쟁점 한 개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는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를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피하면 될까요? 했던 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피해야겠죠? 왜? 지금 피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니까 안 피하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다만 배우고 나서 안 피하셔야 돼요. 안 배우고 안 피하시면 오늘처럼 보증금을 포기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부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를 하죠. 오늘 살려줘서 다행이지 안 살려지면 어떨 겁니까 그거. 그 다음 두 번째 쟁점. 보증금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상. 이거 무섭잖아요. 얼마를 인수할지 어떻게 알아. 대항력도 있는데. 맞죠? 이런 걸 여러분이 어려워한다면 이 미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국토부 실거래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당해년도 전입신고 근처에 있는 계약사항들을 검토한 다음에 등기부하고 면적을 비교해서 보증금 금액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에 국토부에 신고만 했다고 한다면 이 등기 경매 조사관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것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만나면 여러분은 앞으로는 야호라고 불러야 돼요. 이런 물건은 안 들어옵니다. 아무도. 서울 핵심 급지 문정동에서도 3대1밖에 안 됩니다. 경쟁률이. 재개발 들어가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시죠? 오늘 가르쳐드린 2개 쟁점 기억나세요? 제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기억드리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첫 번째, 대항력,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거를 들어가자. 근데 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기도 한다. 두 번째, 보증금이 안 적혀있는 경우도 있다. 이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 쟁점만 중심적으로 관리하셔도 지금 30대1, 100대1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냥 끝에서 두 번째 하고 이런 거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아님 이게 정말 요약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들리죠 진아님? 지금까지 저한테 수없이 많이 들으셨지만 안 들렸던 게 한꺼번씩 하면 들리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이 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수여도 경매 경험이 많아도 변해가는 것들을 무료특강이든 뭐든 한 번씩은 리셋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선생님한테 반드시 있거든요. 저하고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은 다른 분한테 가서 배우셔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최근 것들을 조금씩 리셋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이해되시면 1번. 혼자 고립되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늡니다. 실력이. 아시겠죠? 정말 전반적으로 저는 금융지식 늘리는 것만큼 사실 경매는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늘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찾게 돼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출 제한이 있다. 15억까지는 6억 대출해준다. 그래서 무주택이셨던 분들도 15억 이하를 사실 거면 아무 대출 제한이 없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포지션에 있으셨다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고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포 쪽 가고 싶으셨던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광진, 송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15억이 넘으면 25억까지는 4억밖에 안 나옵니다. 담보 가치가 높을수록 대출이 덜 나오는 이 구조가 1, 2년 정도만 계속 지속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겁니다. 현금 있는 사람만 사는데 현금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아파트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100억 아파트가 가장 안전해. 대출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2억 들어있어요.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조금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규제 정책입니다. 다만 있는 걸 어떻게 인정하십시오.
우리는요 뭔가를 주어졌으면 바꿀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대책을 생각해내는 사람으로 해결적인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갭 투자가 가능했던 모든 지역이 전세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매수 후에 전세금으로 세팅해서 그 잔금으로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전세 대출도 제한합니다. 슬프죠?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매수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도자에게 전세를 좀 먼저 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매도 계약을 맺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전세가 끼어져 있는 물건을 사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하락에 혹시나 베팅하신 분들은 자기가 전세로 살겠다고 하는 집주인 전세 물건이 부동산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 보세요. 2번 누르신 분은 이해가 안 돼서 진진님? 이건 오래 설명할 건 아닌데 전세 끼어져 있는 물건을 사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본인이 사가지고 전세를 맞추는 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도 아파트는 안 됩니다. 이거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20년 대책입니다.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파트는 서울이건 지방이든 울릉도건 독도건 안 됩니다. 물 위에 있어도 안 됩니다. 아파트는 비아파트만 됩니다. 빌라만 됩니다. 빌라하고 오피스텔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잖아요. 얼마나 팔기가 어렵냐면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매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내야 됩니다.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고 한 번씩 거래가 나오는 것들은 놀랄 만큼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죠. 저는 이런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만약에 대출 규제를 해제하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 2배 상승하죠. 바로 즉시. 그러니까 풀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매수 동력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량은 절망적입니다. 서울 수도권 공급량은요. 매년 34,000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 18,000으로 줄고요. 내후년 7,000으로 줄고 내후년 이후는 계획이 없습니다. 2,000세대도 되지 않아요. 오, 질문 좋아요. 전세 끼운 거 산 다음에 2년 후에 연장시나 전세가 들어오면 인정됩니다. 그거는 처음에 살 때만 주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전세 끼어진 걸 사서 그 사람을 재연장해 주세요. 고마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서로 상부상조입니다. ATQC님 뭔가 알고 질문하는 것 더 좋아요. 누굴까요? 저를 본 적이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저를 처음 보시나요? 오, 본 적 없는 분한테도 이런 매력을 느끼다니요. 인접지역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구리나 뭐 일부 지역, 뭐 김포나 이런 쪽 빼고는 풍선 효과 규제를 한답시고 전부 다 규제를 해놨죠. 그래서 규제 없는 옆지역, 뭐 화성, 동탄 이런 데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도 겉으로는 풀어준다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법을 만든 걸 보면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을 안 줍니다. 이제.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 인가 이전, 요건 용어를 좀 배우셔야 돼요. 그저 그 후에 매입을 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 어떤 효과가 생기냐? 관리처분 인가와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인 거 있죠. 요런 물건들이 갑자기 2, 3억씩 올라갑니다. 지금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알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자기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가 좀 가능하겠죠. 이해된다 1번.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 설명해 드리고 있죠. 클래스 101 런칭 기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1번. 안 괜찮아 이제 그만해. 너 나가. 2번. 없죠? 2번 했으면 이제 방금 끌라 그랬어요. 진짜.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면 무주택자는 10억 이하 6억 대출까지는 실거주 요건이 있지만 무주택자가 10억 이하인데 6억 대출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억 대출을 받으려면 10을 곱한다 해도 연봉이 6천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봉 6천 이상자를 토대해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20% 이내입니다. 그죠? 대다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을 통계로 내보니까 4% 이하입니다. 그럼 우리 전 국민 인구 중에서 6억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먹힌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한테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할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6억까지 대출 받으실 게 아니라면 무주택자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강권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라도 집 한 채는 마련하십시오.
60세가 넘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임차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예 안 받아주고요. 한국도 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인 입장에서 지금 집을 갖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오피스텔이건 빌라건 60세 이상인 분에게 임대해 주시겠어요? 임차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60세 너무 젊다. 언니처럼 보이는 분도 있으니까 뭐 80세라고 고칩시다. 80세 이상인 분에게 여러분 임차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집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자 조금 존엄한 상태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안 받느냐? 일본은 60세 이상자 분들 중에서 만약에 집에 살고 있다 사망을 하시잖아요. 그 사망 기록을 표기해야 됩니다. 주택 등기부에. 그걸 보고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 죽었던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애초에 받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주택이시라면 시기가 상관없습니다. 존귀한 죽음을 위해서라도 1주택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1주택이 있어요. 있으면 어떡하죠? 갈아타기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걸 전세 끼고 팔거나 해서 전세를 미리 구해놓고 팔아버리면 팔 수 있잖아요. 그거 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가지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에 대출 6억 규제 묶어놨잖아요. 근데 금리가 낮은 걸로 대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시 받으려고 보니까 6억밖에 안 준대. 그래서 엄청난 항의를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적용이 아니라 이전 규제를 적용받던 사람인데 지금 규제를 적용하면 어떡하냐.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를 수용해줘서 대환 대출, 지금 현재 10억을 갖고 있는 걸 다시 10억으로 바꿔주는 대출 있죠. 금리 바꿔주는 대출. 요거 허용됩니다. 이건 6억 규제 안 받아요. 갈아타기 하십시오. 급지 하나를 높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실사업자 대출은 지금까지는 막힌 상태지만 최근에 행부님이 낙찰받으실 때 따라가갖고 보니까 대출 상담사들이 막 명함 주잖아요. 거기 보니까 12월에도 일부 사업자 대출이 해지된 곳이 있더라고요. 규제 이제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1월부터는 많이 생깁니다. 실사업자 대출은 가능할 겁니다. 즉 경매인들은 대출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제가 지금까지는 너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틈새 전략으로 지방 대단지 아파트 단타 거래로 사고 파시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현금이 3천에서 5천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큰 대출 끼지 않고도 한 바퀴를 돌려보는 건 수월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강추하기는 어렵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하기도 어렵으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구축이어도 사실상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축에 가까울수록 잘 팔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는 파는 거 너무 귀찮아. 사람들 상대해가지고 협상하는 것도 힘들고 갖고 있는 건 내가 잘해. 제 수강생분 중에는 제가 재개발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갖고 있는 걸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10년 이상 갖고 있는 건 일도 아니야. 이런 분들은 서울 재개발 빌라 중에 초초기 이제 동의서 걷거나 말 나오기 시작하는 곳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강동구에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런 구조이잖아요. 이것도 2억 1천에 최근에 행부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먼 나라, 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알겠죠? 없다고만 생각하고 접어버리시는 분들의 한계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밖에 안 찾아보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개 이하로 찾아보시고 아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00개 정도 보시면 할 거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전반부 인트로부터 포함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시장을 이기는 지방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매매 심리가 최악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곳을 가셔서 거래량이 많은 물건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역시만 하나요? 광역시는 저는 좀 먼데요. 이러면 뭐 전주나 60만 이상의 도시 괜찮습니다. 뭐 포항도 포항 좀 아니고요. 이 인구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팔리니까. 창원 어떻습니까? 마산이나 이런데. 마창진이라고 보통 부르던데 그런 데도 괜찮습니다. 3주택 이상도 재개발 빌라 사도 나중에 입주권 나올까요? 3주택 이상의 파회법 알려드릴게요. 6년 주택 임대 사업자가 25년 6월 3일부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임대 사업자로 사시되 건축 면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빌라를 60제곱미터 이하를 선택해서 낙찰을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100주택, 1000주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심지어 양도세가 아니라 취득세에서도 배제됩니다. 1%밖에 안 냅니다. 근데 ATQC님은 뭔가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3주택 이상이신 분 아니에요? 울산도 좋아요. 근데 울산은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진아님은 가보셨죠? 울산은 집 매매 심리가 최악인 곳이 아니에요. 울산은 이미 좀 많이 올라버렸어요.
거기가 좀 산업이 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청주도 좋아요. 근데 청주도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청주도 지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ATQC는 뭔가 고수 같은 느낌이 나요. 3주택 이상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3주택이 있다는 말이죠. 서울에 3주택이 있으면 평균 중위가격 평균으로 해도 30억 이상 되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까 아주 작은 단어짜리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분들은 신축은 통상 5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더 오르거든요. 그런데 넓게는 10년까지도 괜찮습니다. 매도가 되거든요. 알겠죠? 20년 넘으면 재건축이나 어떤 기타 리모델링이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면 조금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대단지는 저는 1000세대 이상으로 봅니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중위 가격을 중위 수치를 뽑아보면 한 1500세대 이상 정도는 돼야 대단지로 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1500세대 이상부터 자체적으로 시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할 일이 많죠. 뭐 안에 카페라든지 슈퍼, 편의점 이런 거 들어오게 만들 수 있고, 스타벅스 들어오는 곳도 있죠. DH, 개포 DH 보면 스타벅스가 그냥 안에 들어와 있어요. 뭐 수영장, 미술관, 영화관 이런 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1500 이상부터 타산, 이해 타산이 나옵니다. 1000세대까지는 약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통상적으로는 15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고 보지만 많지 않아요. 이런 곳이 서울 기준으로 해도 한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많게 보면 30개 정도밖에. 그렇기 때문에 1000세대 이상이어도 괜찮다. 거래가 됩니다. 월 4건 이상. 그 다음 황금성의 지표란 말은 잘 팔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은 쟁점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오늘은 2개만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2개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 아닌 물건을 제끼고 보시면 낙찰이 안 될 겁니다. 낙찰 받아도 큰 수익이 없을 겁니다.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달 만에 3달 만에 되나요? 아니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래 하셔야 돼요. 챌린지로 하시는 분들 변화를 보면 최소한 6개월 정도 하신 분, 1년 정도 하신 분들부터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수업을 신청하세요. 10명까지밖에 안 받습니다. 한 바퀴를 6개월 내에 빨리 돌려드립니다. 매도는 그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그것까지는 뭐 책임지지 않지만 매도 직전까지 인테리어 세팅해가지고 매물로 내놓는 것까지 거래량 잘 들어가는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하는 것까지 도와드릴 생각인데 괜히 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요. 이거를 보증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 엄청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순간순간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내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걸 선생님들이 하게 만들려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신청해 주실 분들은 1주택, 2주택 매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현금 여력이 지방 기준으로 3천에서 5천 이상 있으신 분들이면 좋습니다. 그 이하이신 분들은 소액 투자하시는 것들은 사실 이 강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서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이제 조금 실력을 늘려 가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신청하고 한 바퀴 돌리려면 저 6개월 이내에 낙찰 받는 거를 이제 제가 독촉하겠죠. 재촉하고. 잠깐만, 진아님은 다이아님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지방 3층 부산 물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년의 성과들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압도적인 성과들이 있어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매니저님 이거 시간 더 오래 해도 되나요? 네, 그 수업은 상관없는데 또 기다리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례니까. 네, 사례니까 이제 사례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실전 사례부터 가겠습니다. 지방 아파트에서 낙찰을 받아서 각각이 다 실수익 1000 이상씩 낸 물건들입니다. 시기상으로 보자면 뭐 2년 전 물건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뭐 가능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비교적 최근인 2024년도 있다. 그러면 이때 이후에는 없나요? 아니요. 25년도 있어요. 있는데 이분은 24년에 하신 분이고 실거주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된 대상으로 하는 건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것들을 보통 이제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세팅드리면 1000에서 3000 정도 사이가 있어야 돼요. 돈이.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을 빼고 나머지 수익을 내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언제든 가능해요. 사실 경매는 현재 가격보다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실수익 1000만 혹은 한 바퀴 경험을 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높게 낙찰을 받으시면 500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금액은 줄어들겠죠. 3억짜리 안 받고 1억짜리 받아도 되니까. 그리고 실거주 무주택으로 지금 현금 갖고 대기하시고 계신 분들 있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수업을 신청하시거나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15억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분은 1년 만에 한 효과 기준으로는 12억 정도의 시차익이 나버렸죠. 지금 25년에 거래가 지금 뜬 게 25억입니다. 이렇게. 낙찰은 얼마에 받았죠? 1억 3천에 받았죠. 이때 받고 울었어요. 이거 포기할 수 있냐고. 지금 계시나요 여기? 부모님 계시면 1번 누르지 마세요. 사람들이 혹시 아이디를 알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에 받으신 분은 이분은 여기가 많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거래도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살기에 한적하니 좋다고 하는데 강남은 강남이죠. 자곡동에 있는 것도 10억대 단독이 낙찰받았죠. 신권 입찰 전략을 고수했는데 두 번째 만에 첫 번째 물건은 송파에 2대1로 패배했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1,000만 원만 더 썼으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2배가 돼버렸고 이거는 2배까지는 안 됐지만 이것도 호가 기준으로 5억 정도 차익이 났습니다. 이런 물건도 한 명이 들어가서 받았다. 지금 무주택이고 서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뭐 호가 기준으로 14억 15억 오고 있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송파 올림픽 패밀리 들어가신 분은 경매 물건과 비교를 하시다가 시세 물건이 인테리어 잘 된 집이 나와가지고 23억에 그냥 매수를 시켰어요. 지금은 31억에서 지금 35억 이상이 호가입니다. 이해되시죠? 32.5 평균이고 32억에서 32.5천 이렇게 호가 부르고 있죠? 그 다음 강동구 샤인빌 이렇게 좀 싼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이거는 빌라처럼 생겼는데 빌라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근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고 지하철역에서 바로 옆이에요. 출구가 그냥 뛰어서 답니다. 이런 걸 낙찰 받으셔가지고 수익률을 어떻게 내시냐면 방 2개를 좀 크잖아요. 12.9평이면 6평씩 쪼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원룸 2개로 만들어가지고 단기 임대 사이트에 등록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K-팝 데모넌터스 이후에 너무 많아져서 단기 임대와 에어비앤비가 엄청난 상황을 이루고 있고요. 올해 방문한 사람만 한 20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더 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수요가 부족한 시정입니다. 실전 사례로 보자면 이제 응봉 195 지금 아까 보니까 호세로이님 들어와 계시던데 아름님도 있어요. 호세로님의 영향을 받으신 아름님이란 분이 지금 응봉 1구역의 재건축 사업을 들어가서 지금 17억 정도의 거래를 해서 갖고 계시는데 이분은 분양을 받으시면 지금 경매가로 낙찰 받는 것도 25년 9월 기준으로 이 정도 되죠. 요런 지역의 아파트 될 것 대상지에 한강변 중랑천이긴 하니까 한강은 아닌데 중랑천 인근에 있는 허름한 지역을 매수하셔서 거기에 아파트로 바뀌는 물건을 대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되는 물건들 보면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어플 중에 재개발닷컴이라는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닷컴을 검색하시면 지금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세도 많이 오른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금호 21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옆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 사이에 빌라 단지로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눈을 키워 가시면 좋습니다. 서울 지도를 펴놓고 야 아파트가 이렇게 신축으로 다 구축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왜 여기는 빌라 단지야? 이런 섬을 찾으시면 이런 곳이 재개발 단지로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직 소문이 들리지 않고 착수가 안 된 곳을 찾아내시면 가격은 매우 쌉니다. 다만 진행이 된 곳은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 호세로님 들어와 계시던데 금호 21구역 8억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요. 8억 9천인가? 아마 9억까지가 취득세 3% 기준이어서 그 아래로 맞춘 조율가를 해가지고 8억 9천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거래된 거 보니까 한 17억 정도에 막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4억 정도 비슷한 컨디션이 이렇게 거래가 되네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꾸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너무 똑똑하신 분인 거는 저는 재개발 강의를 할 때도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권리가액 대비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나누기를 하셔가지고 비교 지표를 산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평수가 2.99배에 거래가 됐는데 나는 2.41배에 샀으니까 싸게 산 거네? 라고 기준치를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능력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안성동호 아파트 낙찰 받으신 분은 지금 바쁘셔서 아마 못 들어오셨을 텐데 1억 3천에 낙찰을 받으셨고 대출은 후순위 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해서 신탁사 대출을 받으면 1억 2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실투금인데 인테리어로 한 1,500 정도를 썼으니까 넉넉 잡고 3천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투입해서 매도 차익을 1.8억에서 5천 정도의 차익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이후에 철거된 재개발 입주권을 1.3억에 매수를 했고요. 현 시세는 7억 이상의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반 분양 물건 전 세대가 완판된 하나포레나 2,800세대이고 원당 1구역입니다. 이렇게 2명 입찰해서 낙찰을 했죠. 이 부분의 사례를 여러분 좀 들어볼 겁니다. 이분이 1:1 컨설팅을 의뢰한 사람이고요. 저랑은 되게 오랜 인연인데 다른 분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그분들은 아직 좀 덜 친해가지고 나오시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은 엄청 오래된 분이고 제 제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실까요? 저 의자에 앉으시고 마이크를 딱 당겨서 네. 제가 넘겨드릴까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넘기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최보입니다. 잘생겼죠? 덩치가 좀 크죠? 네, 질부쌤 제자이고요. 원당 1구역 낙찰자이기도 합니다. 그 PPT를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표지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 다 인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마주치는 인연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표지를 설정을 했고요. 이제 좀 내용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거는 원당 1구역 이제 59A 타입 낙찰을 받았고요.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목차를 먼저 좀 잡아봤는데 그 아까 앞에서 질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질부만 믿고 이제 경매를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이제 경매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낙찰하고 이제 셀프 등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질부의 인연은 이제 2010년 초겨울에 이제 제 사진을 또 이렇게 네,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써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스승이랑 제자로 만나게 돼서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 제가 질부한테 배운 게 또 학원 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질부한테 좀 많이 혼났던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 제 특정 상표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되나 모르겠는데 돼요. 얼마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제 질부가 이제 제가 코인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좀 따끔한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직업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전 이제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제 코인으로 제 인생이 한 5년 정도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좀 공부를 해봐라라고 해서 202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제 그 이유랑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많이 설명을 해줬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카톡 내용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그죠? 예, 이제 카톡에는 욕이 없지만은 이제 현장에서 욕 먹으면서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 들어가서 어떻게 정보를 알아낼 것인지, 주변 부동산 어떻게 들어가서 물어볼 것인지, 네, 그런 내용들 이제 전체적으로 실었고, 제가 질부보다 어리긴 하지만은 조금 더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수기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부한테 내용을 컨펌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진짜 할 거냐 이제 계속 말로만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입금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입금을 해서 이게 사람이 자기 돈을 넣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금을 해서 이제 컨설팅 비용을 정확하게 드렸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국영수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이론을 쌓는다 해도 경험이 없으면은 이게 이해하는 데까지는 좀 제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제 몸빵이라는 단어를 좀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접 가서 좀 찍어 먹어봐야겠다라고 해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부는 이제 몸빵을 뛰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이제 뭐 출력해서 이제 동사무소 가봐라. 동사무소 실제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공용 PC에서 앉아갖고 뭐 출력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진이 제가 실제로 네이버 지도를 일일이 다 화면 캡처해가지고 다 이어붙였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제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이게- 머리 지도가 일치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중요한 게 독도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좀 지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방법이 좀 먼저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지도부터 좀 익혔고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어느 쪽을 바라보면 이게 사방에서 내가 이쪽을 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익힌 이후에는 이제 질부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때 이제 질부한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그 시점에 이제 질부가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제 좀 디테일을 확인한 후에 저한테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좀 제시를 했던 사례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용어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강하게 좀 자리 잡혀 있는데 부동산도 결국엔 용어가 거의 8할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임장 다녀봐야 사실 크게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어에 이해하고 영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적 해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물건마다 이제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을 적용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역시 경매 역시도 모의고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실전 투입에 활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부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출근길에 차 가지고 돌라고 했거든요. 근데 차 가지고 도니까 제가 시각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에다 차 세우고 계속 걸어 다녔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입찰이랑 낙찰, 등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제 질부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아 진짜 많이.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떤 한 사건을 입체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시각화하라는 질부의 코멘트를 좀 최대한 제가 제 것으로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현장 다니면서 계속 쌓았던 자료이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용어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당 1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물건들의 좀 조사를 많이 했고 필기도 많이 해보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낙찰 영수증입니다.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됐지만은 결국에 한 페이지로 이렇게 좀 요약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요약부터 해가지고 주변 시세 파악해서 이제 감정가, 프리미엄, 이주비 대출까지 해서 총액과 그 총액의 80%, 83%, 85%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예상하는 이제 입찰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것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아파트를 이제 낙찰 받기 위해서 입찰을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핸드폰을 사려고 이제 대리점을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내가 테크노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흥정을 하는 그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1년밖에 안 됐네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야. 네. 딱 이제 만 1년 이제 좀 지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입찰 전날입니다. 10월 7일 날 이제 인생을 바꾼 날이죠. 예, 인생 바꾼 날이고 법원 앞에서 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억 2,600 정도 입찰을 해도 전 낙찰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은 나왔었는데 이제 질부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확실하게 너의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써라. 그러니까 당장 1,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1,000만 원 더 썼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 더 써서 1억 3천에 이제 낙찰을 받았고요. 제가 이때 계산했던 거는 1억 5,500 매물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매물의 81%를 계산했던 금액이 1억 2,600이었다라고 계산이 됐었는데 실제로 차수 2등이랑 제가 큰 차이가 안 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감사해요. 네, 그때 한 200, 300 기억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부한테 욕 먹기 시작하는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0월 8일 날 낙찰 받았고요. 10월 8일 날 낙찰 받으면서 아까 질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법원 나오는 길에 명함을 엄청 많이 받아요. 한 2, 30장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법무사에 계시는 실장님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8일부터 이제 잔금 치르는 때까지 한 달간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 결과 나왔냐고 이제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여기 이제 안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절부가 진짜 드문 케이스라고 안 얘기를 나올 했었고 거라고 입주권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멸실 상태, 토지 상태인 걸 낙찰을 받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힘들 거다라는 게 질부의 판단이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날짜 보니까 잔금일자 가까워 버렸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안산농협까지 가가지고 자소를 다 하고 왔습니다. 자소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자서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자소했는데 은행에서 반려됐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주권은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11월 6일 날 이제 잔금 치르기 이틀 전까지도 안 나온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날릴 뻔했네요. 예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불가가 됐었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운이 좋게도 어찌어찌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때 그래 저를 부른 거군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게 3일 전이었나요? 이틀 전이요.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집행관 송달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등기까지 다 쳐야 되는데 이게 말이 제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예. 말이 안 되는 또 저 혼자 하려고 하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질부한테 이제 콜을 했고 어떻게 이제 질부를 꼬실까 이제 그 고민을 절대 제가 그냥 부탁드리면은 욕을 더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브이로그로 남기자 그래서 이거 질 브이로그다라고 제가 장난치면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완납은 잘 됐고 그래서 이제 등기까지 이제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등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지식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질부께서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이제 설명을 더 드리실 거죠? 네, 네. 맞아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면은 저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이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엄청 학원 운영이 잘 된다면서요? 역시 질부가 함께 해줘서 그런 거지 않나? 이 자산이 생긴 이후로 자신감이 생겨서 운영을 좀 잘하게 된 건가요? 자신감보다도 좀 안정감이 생긴 느낌이. 안정감. 네, 자신감보다도. 네, 여러분 내 집 마련 먼저 하십시오. 진짜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시학원에 있다 보면은 이제 재수생이 강한 이유는 이제 실패가 아니라 이제 아픔이란 이제 성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재수생들이 진짜 강한 이유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다시 시험을 보더라고요. 상당히 냉철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되게 값진 기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방법적인 것 같아요. 결국엔 질부 수업을 듣고 꼭 질부 수업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어떤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는 건 그 시간의 레버리지를 잘 쓰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좀 최대 효율을 갖추려면은 그 레버리지를 잘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학을 가려면 대학을 가본 사람을 따라하는 게 맞고요. 낙찰을 받고 싶으면 낙찰을 받아본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낙찰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도 정말 잘 돼 있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요즘 AI가 다 해결을 해주는 시대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효율을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질부랑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어온 인연을 지금까지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뭉클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PPT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맞습니다. 네.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크죠? 이번 달 매출 어느 정도 됐죠? 조금 네. 공개하기 어렵네요. 예, 열심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매출이 큰 사업체를 좀 일궈낸 사람이었고요. 이게 안정감에서 온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을 제가 꼭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안정감이 그만큼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한 바퀴 돌려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해드릴 분을 10분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바꾸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가치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가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클래스 101의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멘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최근에 또 저 최부랑 되게 비슷한 나이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더 빡세게 일할 수 있는 데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 하면서 하는 게 나을지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거는 목표를 좀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뇌가 생산하는 거는 실현으로 일어나는데 60억 통장이 찍힌 거를 본 적도 없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는데 상상을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실증적인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술, 담배를 줄이고 운동하고 독서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해보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여력이 3천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초초기 재개발 물건에 묻어두고 그냥 잠시 잊고 온다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일하는 데에다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렸고요. 오늘 수업에 요약을 하자면 경매 물건을 시장에서 매수하시는 건 언제나 유익합니다. 그래서 인천 아파트가 시세가 한 8억 되는 거 있죠? 경매를 배우시면 이제 어떤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되어 있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매도도 할 수 없고 전세도 줄 수 없고. 그거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경매 어차피 넘어갈 동안의 시간이 긴데 그 시간 동안 대부업체 이자 20%씩 나가고 그동안 너 되게 마음도 힘들 건데 그거를 차라리 나한테 6억에 팔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해방되는 게 어때? 이렇게 협상을 해서 6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싸게 매입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각종 사이트들에 이 거래가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제 거래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억에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매도 준비 중입니다. 세금이 좀 싸지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송파 해밀리 23억도 보면 경매 낙찰 물건을 비교하면서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만이 답이 아니라 경매를 공부하고 배운 이 근육, 한 바퀴를 돌려본 이 경험은 향후에 뭔가를 세팅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방금 왔다 간 최분은 경매로 한번 성공해본 경험을 가졌잖아요. 이 경험이 어디로 이어지죠?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을 늘리는 것까지 이어져 버리죠. 아까 살짝 말을 안 해가지고 좀 되게 좀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월 5천이 넘는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안정감이 주는, 그리고 한 번 성공 경험이 갖다 주는 어떤 스토리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2년 이상 여러분들과 거의 상시 밀착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부대끼면서 보내온 챌린저들이라는 그런 좋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여러분이 같이 얻어가시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저는 강의하고 끝내는 걸 보통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케어하는 거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책임감이 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6년 주임사 서울 빌라로 성공하신 분 보면 2억 3천에 올해입니다, 여러분. 작년 아니에요. 올해 굉장히 경쟁이 많을 때 보증금 미상물건 활용해서 2억 3천에 낙찰을 받은 다음에 전세는 3억에 세팅을 해서 풀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2주 전이에요. 1주 전인가? 2.1억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는 2.5억에서 3억 정도의 세팅 예정입니다. 예쁘게 고치면 높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예쁘게 고치는 걸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몰라서 제가 인테리어, 예술 인테리어 하시는 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매매 심리를 활용해서 단타 치는 건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리움 시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 수강생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쓰시는 바람에 낙찰 소식을 들려주지 못했으나, 비슷한 물건이 안성 동광 아파트라고 해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부도난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100개, 200개씩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8개나 받으셨어요. 안성 동광은. 왜 받을 수 있었냐?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권리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유치권, 깔세 임차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뭐 어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순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걸 좀 제가 많이 해결해 드렸고,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이걸 해결해 내니까 뒤에 오신 분들은 좀 그냥 쉽게 들어오실 수 있었던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 재개발 물건은 부산 대구 재건축 재개발에 좀 제가 최악의 심리일 때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엑시트를 좀 하려고 가까운 상태의 지금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원주, 청주, 천안, 대전 등에서 지금 낙찰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ING 진행 중이에요. 12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례가 있거나 실제로 진행되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하는 거는 잘된 사례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사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많이 수익을 못 내더라도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이 매달 만납니다. 그런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모두 2달 내에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오래 하신 분은 지금 2년째 하신 분이고요.
가장 잘 되신 분. 1년 이상은 하시면서 자기를 꾸준히 단련하신 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 노력으로 결과를 만든 게 아니라 그때의 훈련이 없으면 이런 선택을 해놓고 책임지는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납니다. 아시겠죠? 손실이 나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로 양도세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꿀팁으로 좀 드립니다. 1년 만에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버리면 77%를 양도 차익 남은 것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단타로 매도할 경우에는 1,500만 원 실수익이 안 날 수 있죠.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니까. 그래서 경비 처리를 다 해버리고 남은 금액 중에서 1,500만 원 이하가 실수익이 남았으면 그거는 6%만 세금을 내는 제도가 매매사업자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 세무사하고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한 습관을 좀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1년간 했던 후기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모아본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초반에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낙찰 받아버렸어요.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처음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만나면 웃잖아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저하고 통화했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그럼 다 고개 숙이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이다. 오늘 굉장히 처음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거의 안 나가고 다 계시거든요. 지금 멋지십니다. 지금 처음 이런 경매라는 걸 듣고 질부를 만났는데 안 나가고 지금까지 있었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 있었어요. 수민리 리수민님 레몬님도 아직 안 나가셨네요. 레몬님 오늘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맞네요.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보시고 많이 아셨던 분들은 뭐 제가 2년 넘게 봤기 때문에 뭐 신뢰가 증명이 되지만 아닌 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남아 있으셨다면은 저는 되게 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많이 설득시키고 이해시켰다는 뜻인 것 같아서요. 맞죠? 그리고 아까 16년 이상 된 그 아이가 성공해가고 극복해가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서 오늘 밥 안 먹었어요. 여태 공부만 하고 실행을 못 해본 저도 질부님만 따라가면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줍지 않게만 알고 있는 것. 모두가 다 어줍지 않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아님께 말씀드리면 진아님이 지금 쓰신 말과 저랑 통화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만났을 때 보여주셨던 그 웃음과 미소, 힘들었던 점들 그거 있잖아요. 1년 뒤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말을 꺼내면 진아님 고개 숙이고 웃으실 겁니다. 분명히. 다른 분들이 다 그러셨으니까 뭐 진아님도 그러시겠죠. 이해되시죠? 진아님 이해되셨을까요? 네,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처음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거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한두 달 만에 극복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2달 만에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떤 강의도 그런 강의는 없어요.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인드 세팅 없습니다. 그런 거.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1년은 흘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고 돌아 질부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어로 뜨고 있는데 그런데 다 돌고 돌아서 오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주연님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주연님은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4월 달에 책 출간한 이후로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임장, 특강 이런 거에 전체 다 출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르친 사람 중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이죠. 이분 처음에 엄청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공개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주연님 괜찮아요? 이건 엄청 부정적이었어요. 진짜 자기를 되게 혐오하시는 분이었어요. 진아님은 지금 이 문구로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사기도 많이 당하셨고 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연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주연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제가 공개해도 실명인데 괜찮으세요? 여기 좀 이 클래스 101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인데 괜찮으십니까? 하여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체험 수기 중에서 저거 좀 감동 깊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저분이 자기 인생을 10개월 만에 바꾸시는 걸 봤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필요한다고 저는 봐요. 인생 전체를 바꾸셨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전에 좀 세팅돼서 멘토링이 강하고 멘탈이 강하고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셨던 분들은 금방금방 하시는데 그런 분들 보고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는 그들 나름의 시간을 보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만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경매가 낙찰이 잘 안 되잖아요. 수익도 잘 안 나고 하니까 임대 받아가지고 에어비앤비 돌리거나 단기 임대 돌려서 월급 이상의 수익을 내시고 자기가 아닌 부동산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잠실 송파 판티룸 줄부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너무 바빠지면서 공간을 이제 2개는 운영을 못하고 1개는 임대를 주고 1개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1개도 지금 좀 바빠지는 추세로 봤을 때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자꾸 변합니다. 더 좋은 게 있고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차차 줄여가시면 되니까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어떨까요? 60제곱 이하 주임사 등록 시 취득세 주택수 배제 혜택은 이번 연도 등록권까지만 혜택이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을까요? 이건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저는 앞으로도 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소급 적용했다거나 예전처럼 갑자기 이 8년 4년 주임사를 없애버리는 그런 문재인 때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내년에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이라면 돌아가지 마십시오. 처음에 저를 만나셨다면은 굉장히 좀 저도 행운이지만 여러분도 좀 행운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날카롭게 말을 하긴 하지만 생긴 거대로 깍쟁이처럼 생겨서 날카롭게 말을 하긴 하지만 인생이 바뀌는 분들을 저는 1년 만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들어가신 채팅창에 들어가 계신 분 중에 꽤 많이 있잖아요. 수기 써주신 분들이 10분 넘는 것 같은데 그 10분들의 글을 읽다가 제가 극티인데도 울 뻔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바뀌신 모습 때문에 뭐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쉬엄쉬엄 소문을 내주신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 더 많이 알려질까 봐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더 유명해지기 전에 좀 바빠지기 전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던데 더 바빠지면은 인원수를 줄이면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관리합니다. 만약에 제가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 바쁨이 오면 그냥 그 바쁨을 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명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한번 팔아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파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마케팅도 못하고 돈 내라는 말도 못하고 해서 거의 다 무료로 하는 편인데 이거는 좀 싸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조금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1,000만 원 정도씩 받았던 그런 상태고요. 아까 이제 최부 같은 정도, 요 정도는 이제 500만 원 정도 지인이니까 이렇게 해뒀던 것인데 그런 시스템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기록되어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합친 거를 이제 런칭을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290만 원에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제안을 걸었어요. 10명까지만 제가 할 수 있다. 10명. 6개월 동안 10명.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은 10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동안은 요거 안 생깁니다.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클래스 101으로 신청을 해버리시는 분은 10명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분은 제가 체력 역량이 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인원이 초과되거나 그러면 저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10명만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급 구성을 한다고 하는 이런 문구들 예쁘죠. 되게 디자인도 너무 잘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매니저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101이라는 이 시스템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조명도 스튜디오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목소리가 좋게 들리죠. 목소리 되게 예쁘게 들리지 않아요? 그죠? 뭐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것까지 보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일밖에 없네요, 그죠?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있어주신 분도 감사하고 지금 먼 길 달려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출연해주신 채부도 고맙고 아직 늦게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대기해주신 처음 오신 분들 뵙는 분들도 감사하고 챌린저 분들도 시간 바쁘실 텐데 오셔가지고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그냥 마음껏 올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다른 강사님 컨설팅 문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그분들은 뭐 입찰가 정해주고 뭐 그런 거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건 책임제로 하겠습니다. 아까 체부했던 거는 그대로 다 해드릴 겁니다. 만나는 시간도 되게 많을 거고, 여러분이 마음을 좀 많이 안 바꾸시고 그러면 좀 따끔한 말도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주 소액으로 하는 거에다가 이 금액을 투입하지 마시고요. 좀 적당한 금액의 수익을 내고 싶거나 한 바퀴를 빨리 돌리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낙찰 1회는 왜 보장이 되냐면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찰가를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주연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이 입찰가도 정해주실 거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촬영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은 다 무료로 드릴 거고요. 여기 신청하시면 그냥 다 여기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어떤 물건들을 설명할 때는 줌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라이브로 4주 동안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1대1 낙찰 명도 등기 소송은 다 대행까지도 가능한데 가능한 여러분 대행을 시킬 거면 여러분이 좀 부자였으면 좋겠고요. 부자가 아닌 분들은 대행을 하더라도 와서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1대1로 아까 최부를 가르쳤던 것처럼 현장에 옆에 붙어가지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만나봐야죠. 뭐 만나봐야 사람 얼굴을 보고 알죠. 지금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조금 따뜻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시도록 1대1 대면 티타임은 송파 갖고 있는 제 장소에서 할 겁니다. 제 건물에 만나서 하시면서 뭐 이거 낙찰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건물 전체가 넘어갈 뻔했던 이야기, 이 건물주가 망할 뻔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들려드릴 겁니다. 주요 지역 오픈한 임장 동행은요 우선권을 제가 좀 드리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참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챌린저 분들한테 좀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유료로 좀 전환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피드 옥션 2개월 이용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 입력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시려면 최소한 1년짜리를 하나 끊으셔가지고 제가 스피드 옥션하고 제휴를 맺어놨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에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사시려면 정가는 한 7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리고 제휴를 맺어놓은 거를 그냥 과감하게 지르시고 1년 정도 검색을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개씩 보고 지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씩 6개월 1년 이렇게 늘려가면서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경매 관련해서 템플릿 만든 것들은 다 드릴 거고요. 셀프 등기 서식은 물론 좀 최근에 완성하고 있는 어떤 엑셀 파일은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경매 개장하기에 제출해야 되는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완성되게끔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거 신청하신 분한테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른 서류들을 제출할 것들이 다 만들어지죠. 시간을 엄청 단축할 텐데 아마 초보시라고 한다면 시간을 2주 이상 단축시켜 줄 겁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다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법부터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법까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좀 레버리징 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참여권은 사실상 여기 챌린저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참여권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단톡방을 안내드리면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고 참여를 하시는 건데 근데 저가 너무 숨어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거죠. 사실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지금 100명도 안 되는 분들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에게 알려질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좋은 성장 프로그램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만난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속에 뭐 먼지만한 지구에 살면서 그 안에서 또 작은 먼지 같은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과분한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더 즐겁지 않을까요? 내후년은 더 즐거울 예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단기적으로 저와 좀 가까워지는 기회도 될 수 있겠죠. 이거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뭐 제가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해드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줄부쌤은 그냥 수강료 정도 되는 돈만 딱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밖에 강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더 물어보고 싶어도 사실 물어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봅니다. 제가 너무 얽매이거나 이렇게 의존되는 게 싫어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거리를 약간 두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거리를 한번 좁혀볼까 합니다. 클래스 101 수업을 들으면 등기 수업을 따로 들을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따로 듣는 게 좋죠. 여기선 등기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선 등기부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기 물건에 실습을 하는 거죠. 실행이죠, 실행. 손잡고 가서 각각 체부한테 직접 해드렸던 것처럼 그 영상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브이로그로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도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등기부 수업은 지식을 쌓으시는 거예요. 지식을. 그러니까 난 전세권을 볼 수 있는가, 임차권을 볼 수 있는가, 여기에 질권이 잡혀있는데 이 질권은 안전한가, 나는 이 질권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꽈놨는데 이 꽈놓은 걸 나는 풀 수 있는 것인가, 공유지분이 설정되어 있는 게 여기에 소송이 걸려있는데 난 이 소송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사실
공부가 좀 별개의 영역이죠, 여러분. 등기부는요, 낙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낙찰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향후 경매인으로서 혹은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다지는 수양 같은 과정인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2달 만에 다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이거대로 가는 거고요. 이건 무조건 낙찰을 한 바퀴 돌려서 한 사이클을 딱 돌아봤다는 경험. 이거를 혼자 하려면 아까 최부회 같은 경우 23년부터 저에게 의뢰했지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거든요.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너 안 할 거잖아. 어차피 말만 하고 안 할 거잖아. 그래서 24년 진짜 선생님 너무 집 사고 싶어요. 너무 간절해요 하길래 그럼 입금해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